네, 안녕하세요. 여기 예, 충남봉사단. 네. 어서 네, 촬영했대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런 거 해야지. 예. 아유,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네. 한정부대. 한정부대. 여기 이따가 고모님 노래가 끝나면 필히 오빠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대요. 앵콜도 노래를 외쳐주시고. 한곡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잠깐만요. 네. 연습하면서 저기 오빠 저희 이번에 행사 힘내시고요. 네. 여기 약과하고 예, 식혜. 네. 손이 없어. 네. 야, 이제 앉아. 네네. 자, 아니 이제 올라가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들 빨리 이렇게 끓여놓으세요. 우와. 혹시 9시 안녕하세요. 우리 미디어 국가회장이 오셨구나. 아, 네, 이거 반갑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오셔야지. 네, 네. 8시에 보세요. 8시 뉴스 나옵니다. 중간 공사장 얘기 안 하고 오셨다고. 아니 생활 SBS예요? 그렇지. SBS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거 상장기가 더 높은 거지. 나하고 친구 둘이 하고 고래 항공사를 갔어. 걔네하고 군에 이제 물 보러 가고 밥 잘하는 데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 우리 항공사를 하면 백반 한 상에 그때 10,000원인데 반찬이 한 40가지 나와. 반찬이 한 40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경상도 친구들이라 그렇게 음식 잘 나오는 거를 못 봤어. 그러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식사를 나왔으면 식사해야지 식사하고 사진만 찍어요. 그래 내 친구가 있다가 저 이제 SBS 나왔는데 좀 방송 올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금방 나가. 정신이 나가요. 한복을 갈아입고 왔어. 어떡하면 좋아요. 한복을 딱 갈아입고 그래서 어떻게 왔어. 하셨어요? 그러고 옆에 그리고 왜 끝까지 얘기하면 사진 찍었다니까. 그래서 이 방송 언제 나와요? 가서 나도 강사다. 아니 내가 이름이 한참 잘 나왔다고 사진 찍으니까 이제 그런 거야. 식사하지. 인생 극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으로만 보겠네. 처음 뵙네. 본부장님도. 자, 김치, 치즈.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예, 기자분들이 많네요. 네. 고생 많으시네. 네. 예, 또 봉사 미디어 국가회장으로 열심히. 아, 그래요? 저기 정부도 보조를 받아요. 그리고 5명만 교육을 받아서 또 보조가 크고 1인도 받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그런 계획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나서 지금 이분 매력을 느끼고 제가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서 유료로 배우고 있는 몇 명이 넘어가요. 형님. 와서 인사를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형님 좀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소문내지 말고 우리 조용히 하나 찍자고 그랬더니 소문내가지고. 양승조 도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을 뚫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원래 4시부터 30분씩 세 분이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오는 강사님은 초청 강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30분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신의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이유가 안 불러줘서 목사님들이 오셨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양승조 전 도지사님 그리고 이지혜 우리 문진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충남신문 대표님까지 오셔서 제가 사실은 좀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제 방송이 좀 이렇게 첫 회부터 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태풍 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올해로 만 23년 인터넷 방송이 있었던 시절 음악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부터 제가 영상 라이브 방송을 길거리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청 강사 두 분이 이제 여기 오게 추천 강사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포럼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세바시를 보시면 세바시는 15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테드는 18분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세바시는 18분짜리를 보고 라면 한 그릇 먹을 시간을 15분으로 보고 15분짜리를 사실은 목동에서 제가 400개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는 400석 고래 12명 앉아서 사실은 세바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가장 훌륭한 방송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2000시간을 이게 이제 4회가 진행이 되는데 1000시간을 제가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도 내년부터는 초청 강사를 이렇게 앉으셔서 두 분에게 경제를 해주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제발 방송에 출연하고 방송계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좀 더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지금 홍역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들보다는 이제는 건강한 뉴스는 우리 시니어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를 만들었고요. 제가 30분 강의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분이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청 강사로 지금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방송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송은 객석과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셔야 실감을 더 느끼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면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미래비전 콘서트 시청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그 메뉴에 보면 2번 항에 유튜브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유튜브 메뉴를 과감 없이 그냥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주시면 상단 위에 보면 검색, 돋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돋보기에다가 도전 365라고 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365. 그게 바로 오늘 이 방송 채널입니다. 이 방송 채널은 도전 365입니다. 365일 도전하는 그런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 모습이 제 뒤에 책장이 보이시죠? 책장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서 보면 책장이 없습니다. 책장은 이 뒤에 여기 크로마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책장이 저렇게 큰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리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소리만 줄여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소비는 합니다. 이렇게 볼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키워드 가지고 그 영상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이 유튜브가 지금 여러분들 첫 화면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틀립니다. 컴퓨터는 다 똑같거든요. 키면 그게 나오는데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와는 첫 화면이 다 틀려요. 틀린 이유는 본인이 좋아하는 키워드로 이미 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첫 페이지하고 우리 문지석 의원님 첫 페이지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각각 선호하는 소비 미디어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첫 화면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영상이 소위 말하는 다른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 패턴이 들어갑니다. 이제 방송이 보이면 지금 방송들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 365를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빨간색 버튼이 보입니다. 그럼 그걸 누르시면 이게 6번처럼 제 방송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면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세워주셔야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세로로 세워서 보면 중간쯤에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공유 버튼. 그리고 그 옆에 구독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송을 보시기 전에 도전 3정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로 바로 생방송할 때는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혼자 보지 마시고 공유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하단 밑에 보면 링크 복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에 링크 복사 외에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채널이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한 사람에게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링크 복사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복사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잠시 멈추고 카카오톡을 여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여셔서 카카오톡에서 밑에 하단에 자기들이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글쓰기 창에 버튼을 손가락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럼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이제 방송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이 몇 명 보고 있나요? 네. 숫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보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여기는 앞으로는 이 좌석은 사실은 170석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감사하다. 과연 이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오늘 첫 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소소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출연하신 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 이제 스튜디오가 어디냐면 여기 스튜디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모든 코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저것도 별도입니다. 별도 스튜디오로 지금 구성이 돼서 거기는 토크 방송만 앉아서 하는 것으로. 근데 오늘 이 강의는 170석을 채우는 그날까지 제가 세바시를 12명이 할 때 본 것처럼 400석 자리에 12명이 앉아서 세바시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래도 제가 세바시보다는 큽니다. 제가 15명을 넘어서서 또 오늘 이렇게 지역에 큰일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오히려 세바시보다는 더 풍성하게 스타트하는 것 같아서 많은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탄생 배경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첫 스타트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고 그래서 미래비전 콘서트는 사실은 이 천안인생극장이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인수를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극장이거든요. 근데 이 극장이 하필이면 실버 극장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단돈 2,000원에 그래서 이게 추억을 더듬는 그런 공간으로 서울에만 있는 것을 천안은 지방에는 이 천안이 유일하게 대구에 있던 실버 극장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에 유일하게 제가 다시 오픈을 해서 하면서 보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천안 인생극장을 만들자. 그래서 추억의 영화를 들려주고 스마트 시니어를 육성하고 메타버스가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메타버스 천안 인생극장이 사실 메타버스에 재작년에 12월에 오픈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천안 인생극장이라고 치시면 저희 극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영화관이 3개나 있습니다. 오픈안에서는 하나지만 가상세계는 3개가 있어서 그 3개가 지금도 영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각 관마다. 그런데 그건 돈 주고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무료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나중에 메타버스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이것을 맡으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박하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절박하게 되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말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면 바로 합니다. 절박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 나중에 그러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중요한 건 절박해야만 하더라는 것을 저는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170석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 공간에 누구하고 스타트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을 구하는 건 그냥 매표, 영사실, 청소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극장을 그냥 극장으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인원 선발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비전 콘서트는 내 삶은 이제 시작은 이미 작년도에 첫 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1호 강사입니다. 저희 전문 강사 쪽으로 보면.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시작, 영어와 플러스 특강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은 제가 우리 극장의 제 첫 번째 채용한 분이 바로 구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2년간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강사님을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분 강의를 듣고 제가 물었거든요. 30분 무료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제가 초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후 2달 후에 저도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가 비로소 저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저한테 오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곳을 인수하게 되면서 제가 부탁을 했죠. 혹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 무대가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바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곳에서 오직 불만 켜놓고 혼자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경 팀장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그리고 애칭이 그리고 블로그 이름이 5손가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손가락으로 태어나야 할 운명이 5손가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비전이 속에서 혼자 그리고 2년 동안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사가 사실 함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 무대에서 그랬더니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우리 정영 팀장이 이 무대에 그런 분들을 좀 세워서 강의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만든 단어가 바로 미래비전 콘서트였고요. 그리고 나도 강사다라는 주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정영 팀장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실 강의 제목이 정영의 내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극장에서 새롭게 이제 스타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갖고 온 것에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는 코너 1시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강사 1시간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라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는 눈물을 흘려야만 듣는 강의로 특히나 우리 심호범 박사가 가장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1월 참여하는 강사님도 그 강의를 듣고 오늘 이 강의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사실은 이 나도 강사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우리 천안문화도시 공간 스위치에서 800만 원 예산이 있는 코너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할 때 조건은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족들입니다. 그 후에 가족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타버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서울에서 이미 작년도에는 꽤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의 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시니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중에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강사가 첫 번째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은 나의 인생 나의 다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강의를 전혀 못 해본 사람 중에 세상을 살아온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제가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요. 사실 그분들에게 돌아가신 전에라도 30분이라도 본인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스타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년 이상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다양한
삶의 희노애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무대, 이게 바로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장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본인이 어려웠던 이야기도 다 하잖아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집안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에게 숨기고 오늘 이 자리에 전부 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아내들은 늙음하게 개인 밖에서 나대지 말고 조용히 계시면 되지, 그걸 꺼내서 이야기할 건 뭐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을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미디어, 유튜브 세상이 얼마나 혼잡스럽습니까? 이것을 누가 정할 것인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전부 나도 강사에 출연하셔서 자기 삶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되게 사는지도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런 신경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현재 2개 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채널로도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5개 채널로 다 방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로 방송하면 안 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 TV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카카오 TV, 그리고 네이버 TV. 사실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널리는 것은 일단 2개 채널로, 그래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채널 2개 채널로만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로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강사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은 76세 같은 띠동갑입니다. 같은 띠로 이상하게 뽑혔는데 우리 노철환 고모님은 충남 봉사단 소속으로 사실 여기 출연하시려면 개인이 출연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서 20인 이상 단체이거나 또는 경로당이거나 어디나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을 여기 무대에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남 봉사단에서 제1호로 우리 노철환 고모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희강 부회장님은 불당일동 경로당에서 추천하셔서 오늘 2분이 30분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2분들은 강의를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이미 2주 전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올라가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2주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PPT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PPT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됐어도요, 여기 와서 올라오시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30분, 그래서 앞에 이제 시계가 딱 놓여져 있어서 본인이 보시고 30분이 되면 끝으로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오늘 첫 회, 제1회에 이 지역에 그래도 우리 양승혁 전 도지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셨고, 또 이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문지석 국회의원도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3분 정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으셔서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양승혁 도지사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인터넷 방송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만들어서 제가 사선 국회의원 지냈고 충남 도지사 지낸 우리 노뚝사람 역사가 쓰여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편안한 목적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우리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석 국회의원입니다. 박수. 그죠? 얘기를 지솔하게 잘 해주시면 거기에 감동과 교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이팅 하시길 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도 감사하다. 지금 이미 그 시청자들의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0석이 다 차는 그날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가
아마 유튜브 스튜디오 치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구성도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바로 인터넷으로 계속 나가는 화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지금 긴장하고 떨고 계시는 사실은 저도 첫 강의 어떻게 이제 우리 여기 도저히도 그렇고 우리 문정희님도 첫 번째 강의로 남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너처럼 그래서 이런 데 올 땐 우왕청심원을 먹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박수로 우리 노철환 고모님을 제1호 강사를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인기네 그러니까.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노철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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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제가 이제 강사가 된다, 강사를 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살아왔던 길다는 길고 짧다만 짧은 내 인생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오뚜기처럼 살아왔는데 그래서 트로피를 물어줘볼 것이냐 해서 오뚜기 같은 내 인생으로는 어떨까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이. 그러면은 대표님이 멋있는 걸로 하나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식으로 유행되는 얘기들이 금수저가 나오고 뭐 은수저가 나오고 나무수저가 나오고 뭐 흙수저가 나오고 막 그러던데 저는 제 인생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나는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서울 동양방직 회사에 다니시면서 저는 물레동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제 피난을 간 곳이 우리 외갓집이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이라는 곳인데 거기 피난을 가죠. 6.25 끝나고 그러고서 거기서 잘 사는데 저기 대표님 이거 주셔야지. 리모컨.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는 거예요. 저 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이제 동양방직 회사를 그만두시고 저를 낳아놓고 노병으로 군대를 가셨어요. 6.25 전쟁을 치르시고 사진을 보니까 카투샤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미군들하고 전쟁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보니까 휴전 직전인데 정전협정 그 직전인데 그때 당시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왔다가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면 죽는다고 못 가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탈영병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원망스러운 게 아버지가 조금만 참고 했으면 어머니는 평생 유공자로 편히 사실 텐데 아니 안 돌아가셨어도 천병용사들 대접 많이 받잖아요. 근데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하고 어머니한테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에 가서 그 후생사업이라고 부대에서 차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장작을 잔뜩 싣고 서울에 와서 팔면은 검은소마다 이렇게 돈을 좀 주고
이렇게 나와서 팔고 부대에다 돈을 좀 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다 가는데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하고 나오고는 함수 원리적으로 시켜줘 보세요. 기차 나오는 대로. 이 기차가 이제 무슨 기차냐면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몇 살인지도 모르죠. 몰랐는데 내가 이 기차를 타고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냐면 뭐 장사가 아니라 운반책이지 운반책. 전매청에서 담배가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말아서 피는 담배. 그 말아서 피는 담배를 대박 한 홉, 한 대, 반 대 이런 대박을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수북에 올려서 이렇게 파는 그런 담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루가 지금 고추자루만 하죠. 굉장히 내 키보다 더 크죠. 거기다가 5부대씩 이렇게 기차에다 실어주면 더 큰 차, 맨 마지막에 가는 차. 그때 실어주면 그걸 제가 가지고서 그 부용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가서 기차가 망대가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기차가 들어가거든요. 망대가 안 떨어지면 기차가 못 들어오고 중간에 서야 돼요. 근데 그 망대가 떨어지면 기차가 들어가는데 그 망대를 막 지나자마자 거기다 막 밖으로 그 담배 포다리를 집어 던져야 돼요. 그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루가 보통 한 50kg씩, 60kg씩 나가니까 제가 어리니까 끌고 가지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잡당겨주고 끌어주고 해서 그 옛날에 기차는 그 통학차라고 하는 차가 의자로 양쪽으로 이렇게 앉게 돼 있어가지고 나무 의자로 그 사이에다가 그 자루를 놓고 양쪽 사람들이 발을 거기다 올려서 차장이 오면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정거장, 한 4정거장 되는가 5정거장 되는가 그러는데 그거 가면은 이제 저는 지금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그냥 가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아가 너 어디까지 가냐면 저 부용까지 가는데요. 그 철교 팍 지나면은 망대 떨어지는 거기서 다 깨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깨워주면 거기서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담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지객분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밤에 집어 던진 거 가지고 와서 하고 이때가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때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랬더니 6살이었대. 6살.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러고서 있는데 그때 당시 여기서 돈을 어머니가 잘 벌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밀수죠, 밀수. 담 넘어서 나오는 담배.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돈을 잘 벌었는데 아버지가 빨리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거리 이제 다 가게도 정리하고 어머니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후생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한 3년 사는데 아버지가 또 거기서도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실패하고서 뭐 이제 실패라는 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차 빌려가지고 해던 거라 차 부대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간다는 게 이제 그 전라남도 광주로 아버지가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광주로 아버지 따라서 이사를 가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으니까 숫자적으로 계산이 딱 맞잖아요. 6살 때, 7살 때 담배 가져나가는 그 중간책 그거 하다가 강원도 홍천에 가서 2, 3년 살다가 그러고 아버지 사업 실패하니까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나이가 딱 맞잖아요. 6살 때, 7살 때 요걸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자고 있으면 요놈이 이제 5살, 6살인데 요놈한테 내가 일을 시키면 이런 일을 할까? 나는 요 나이 때 그런 일을 했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초등학교를 이제 전남도 광주에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5.16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맞죠? 그때 아마 5.16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광주에 내려가서 좀 장사를 좀 하다가 돈을 좀 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광주에서 제일 큰 식당을 해야 된대요. 또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광주에서 식당을 또 크게 했죠. 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나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주방장 3층, 부주방장 3층 해서 식구들이 저녁에 이렇게 밥 먹는데 보면 한 20몇 명씩 밥 먹었으니까 식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나가는 그때는 이제 뭐 부려먹어도 없이 학교 갔다 와다 보면은 우리 집 앞에 가서 그냥 별이 반짝반짝하는 별판 집차들이라고 그러지. 요즘에 집차들이 있고, 얘기한다 보면 지사님 오셨다 가고, 뭐 시시 사령관 오셨다 가고 막. 근데 광주에서 굵직굵직 하신 분들은 다 우리 집 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5.16 만나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고 없어. 그래서 거기서 쫄딱 망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4학년 올라가면서 때,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이사 가냐면 전라남도 나주로 이사를 갔어요. 나주 영산포. 우리 문 의원님 잘 아시죠? 영산포라는 데를 이사 갔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교과서 책값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책값 다 책 사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올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왜 안 나와?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목소리 안 하고 한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내일 학교 나와. 책이 없는 거요. 그냥 나와. 나는 책 없이 그냥 학교 오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학교를 갔더니 그 교사들한테 주는 책들 있잖아요. 교과서. 그러니까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딱 도장 찍어가지고 있는 책, 일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 사실상 그 제가 그 책 받아도 많이 울었어요. 리허설 할 때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내가 안 울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네요. 선생님이 이제 그 책 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럼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모부가 오셔가지고 왜 저렇게 똑똑한 애를 학교를 안 보냈느냐고 너 다 따라가자. 이모부를 따라간 것이 이제 말하자면 2학기 때 1학기 때는 이제 학교 안 가고 놀고 집에서 이제 일만 했죠.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따라갔더니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학교는 아직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모부 따라가서 이제 교복도 마치고 모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또 배지도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딱 2학기 때 들어갔더니 다른 거는 다 따라가요. 다른 과목은 다 따라가. 근데 영어, 수학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지금처럼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당시 과외한다고 해도 지금 뭐 학교 갈 돈도 없는데 뭐 과외할 돈은 생각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니까 영어 시간, 수학 시간에는 그냥 잠자든지 한번 놀러 가든지. 근데 시험 보면 또 시험은 잘 봐요. 제가 시험 보면 잘 봐요.
저놈이 A, B도 모르는 놈인데도 시험을 보고 80점, 90점. 제가 이제 조금 일본말로 객가돌이라고 그러나요? 한 주먹 했죠? 객가돌이. 그래서 시험 볼 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시험지. 시험지 막. 그런데 우리 이모부가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 교육과장 선생님이었는데, 이모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초반이가 늦게 왔는데 공부 잘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이모가 몇 등 났는데, 전교에서 7등 났어. 제가 전교에서 7등 난 사람이에요. 시험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근데 다른 분야는 내가 잘했어요. 오히려 다른 애들 다 가르쳐주고 컨닝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영어 수학만 내가 바깥치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문 배달하고, 제가 신문 배달 직후로 신문 잘 넣습니다. 신문 배달 하면서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은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제 동생들이 8명이나 있어가지고 나 하나도 못 가르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대학교 보내주기는 없고,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이나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자를 찾는데, 취직자리가 그렇게 그 식당에 뭐 배달하는 거,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서울 시내 길도 잘 모르는데 그런 데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저거 보고 있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참 그 시내 불빛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스럽기도 하고, 낮에 보니까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집도 많고 다 호황찬란하게 불빛은 밝은데 이 중에 내가 머문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남산에서 그때는 그 남산 팔각정도 없을 때예요. 남산에서 이제 그 정자 같은 때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연락이 된 게 이제 인천으로 가면은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인천다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놔서 인천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으로 가죠. 인천으로 갔더니 동아건설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천 항만 알죠? 제2도크라고 항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조수의 차가 크니까 큰 배들이 들어왔다 물 빠져버리면 차 못 나가고 못 들어오잖아. 배가 못 들어오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크를 산을 파내고 깊이를 파내가지고 도크를 만들어서 물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두어가지고 그 몇십만 톤, 몇만 톤짜리 배가 거기에 떠있게끔 물을 가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역을 하고 배를 싣고 짐을 싣고 하는 그 도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나는 소개를 받고 갔던 이모가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나오기 전에 그 식당에서 몇천만이라도 좀 일을 좀 돌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죠. 가서 밥만 얻어먹고 잠자는 데만 있어도 좋으니까. 남산 팔각정에 잠자는 거 이제 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지금 그림에 나오죠, 불도저. 이거를 다 끌고 어떤 아저씨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자주 오시는 분, 맨날 와서 식당하는 분. 그래서 진짜 아저씨가 저 불도저 끌고 다니냐고. 저는 이제 교과서 책에서나 봤지 이걸 실물로는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도 식당에서 시부름 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마음대로 배울 수가 있나요? 근데 내가 가르쳐줄게 와. 밤 12시면은 그 현장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현장이 그 안에 영내에서만 한 4km, 5km 되거든요. 근데 넓기는 왜 넓어? 근데 그때 내가 그거 갈 때가 12월 달인데 춥기는 왜 그렇게 추워요? 인천 앞바다 바람 아주 살을 오려내요. 근데 거기를 밤 12시에 가다 보면 내가 거기에서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야백수. 야백수. 밤에 하얀 건 물이요. 밤에 하얀 건 물이에요. 물이 하얘니까 거기가 땅이 들어가면 밟으면은 허벅지까지 빠져요. 못 나와. 100번이나. 그러면 그냥 그 기어 어떻게 어린 것이 기어서 나와가지고 그 불빛 이렇게 보면 저 먼 데서 라이트를 켰다 껐다 깜빡해요. 그럼 나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 2, 3개월을 옆에 그 춤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여기 잡아당기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눈만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 배웠던 것이 이제 한 3개월 다니면서 이제 밤에 그래 배웠는데 그날 어떤 날 하루는 그 현장에 제일 어른들 소장님, 그 현장의 고문님, 그 다음에 총무부장님, 또 중기 관리하는 과장님 이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저를 부른대요.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죠. 갔더니 총무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 밤중이면 너 뭐하러 생쥐처럼 현장에 들락거려. 이 어머니가 들어가지 마라 그랬잖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쫓겨난 건 괜찮은데 그 기사님이 쫓겨날까봐 어린 마음에도 왜 그러냐면 거기를 들어가면 첫째 위험하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그 실적이 안 오르잖아요.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외부인들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제가 들락거리고도 밤 12시 다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받아보면은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싹 비추더라고요. 꼭.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국 무대에서 바로 옆에가 미국 무대니까 거기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서 현장을 그렇게 비추고 감시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모르고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 양반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묻더니 많이 배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과장님이 부과장님인데 그 중기 관리 과장님한테 부과장 이놈 한번 써봐. 차 한번 바꿔줘. 나는 이제 나가서 그냥 현장에 있지 말고 이제 나가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한번 해보래요. 차를 맡겨줘가지고 한번 시키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구름 속에 둥둥 떠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너 오늘부터 현장에 있지 말고 나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내 꿈에도 소원이 네 차를 해보래요. 맡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현장을 따라갔더니 저는 이렇게 이제 좋은 신형으로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하라고 맡겨주는 차는 2차 대전 때 나왔던 그 케이블식 불도저라고 옛날에 줄로 달아가지고 퉁 떨어뜨리면 밀고 가는 불도저 있었어요. 연탄 공장이나 지금은 있죠.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동 자체가 그냥 거는 게 아니에요. 휘발유 엔진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본엔진으로 이렇게 길이가이를 시키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했는데 한 달 남짓 해서 이제 조금 손에 익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중기사업을 했었어요. 건설부에서 중기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라고 토련에서 중기사업을 하고 근데 그 현장에 건설부 불도저가 들어왔어요. 새 차 아주 그냥 비닐도 안 떨어진 차. 근데 그 기사님들을 보니까 여기 위에다가 건설부 유니폼을 깨끗이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유니폼을 딱 입었는데 건설부 서울지역정비공장 다 써봐. 저를 좀
만나줘요. 그래서 만났더니 야, 너 임마 그렇게 기름 짜들어지게 기름문 입고 있냐? 우리 봐라. 너 우리한테 와. 우리 마음에 그리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그리 갔더니 난리 가는 총무부장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너 오늘부로 현장에서 나가. 저도 쫓겨나고 나를 데려갔던 그 차도 쫓겨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건설부에서 이제 정부 하는데 부로 근무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하다가 이제 돈은 서울 시내 개발하는 데는 제가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인천, 경인 고속도로도 가서 일을 했고, 서울 지역에 부속 주택단지, 그때만 해도 주택단지 많이 공사했잖아요. 공사 가서 많이 하고, 수도경비서사대부, 연예인 주택단지, 이제 평화동까지 있던 서울대학교를 신림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또 작업을 했고, 서울 구석구석 다니면서 일 많이 했죠. 경부고속도로 그때 시작하는데 말죽거리 현장에 가서도 일을 좀 했고, 이제 군대 그러고서는 이제 군대 갔다가 나와서 전라남도 도청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저걸 하러 또 들어가죠. 근데 도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는 앞으로 희망이 없고, 그런데 마치 학원에서 저를 학원 강사로 와서 학생들 좀 가르치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학원 중장비 학원 강사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불도저, 포크레인, 제가 면허증 다 가지고 있어요. 불도저 면허증, 포크레인 면허증, 크레인 면허증, 지게차 면허증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좀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제 동생들이 8명이에요. 저까지 9.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나처럼 예식장에 많이 손잡고 들어가신 분이 드물 거예요. 제 동생들, 여동생들, 남동생들 예식장에 8번. 네. 딸, 아들. 하여간 10번 넘으신 분 계세요? 제가 그렇게 예식장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근데 그걸 저 하나 장가 보내놓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저 하나.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알았던가 봐요. 나를 빨리 장가를 못 보내. 가서 맨손으로 일군 게 3,890평짜리 적산을 사가지고 가수원을 만들었던 게 이제 이것저것 때문에 파기게 되고 중기사업을 시작하죠. 중기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시간이 다 됐나요? 그래요? 좀 얘기는 반도 못했는데 그렇군요. 넘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한마식당도 하고 중기사 하다가 이제 그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선거하시고 전두환 대통령 때 또 저 벌었던 놈은 또 다 망해먹고, 그래서 제 인생이 오뚜기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고. 서울 청량리 오니까 주머니에 돈 2만 원 남더라고요. 저희 부부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목표한 이야기는 네. 저희 이분은 혼자 집에 가서 오시면 됩니다. 얘가 너무 18번 노래가 여기 이제 노래? 땅도 사고 이제 노래 들어가고. 네. 그러면 5분만 주세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네, 음악 주세요. 제 아내가 저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보
한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보이저버 가져온 이 행복 여윈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날들 난 다시 깨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버리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도돌부는 잔주름이 하나 둘러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만 믿어온 당신을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오빠 해야지. 제가 참 이 집사람을 못 오겠어요. 오지랖 떤다고 그러고 저랑 망신시키니까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뭘 했는데 유튜브 보면은 또 가서 혼낼란지 칭찬을란지 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얘기 듣고 나 같은 인생들에게 사는데 아직 파란만장해요. 얘기 못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서름 제껴놓고 내 서름 들어봐라. 근데 내가 최고로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훌륭한 다음이 그래서 이제 미래비전 콘서트 제1호 나도 감사다 성명도 절환 의사로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감사대 제1호로 도전하여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라이브 생방송으로 출연하여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제시했으므로 감사로서의 활동을 증명한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감사다 운동원입니다. 네. 자, 김선태 도의원님 좀 올라오세요. 김선태 올라오세요. 김선태 도의원님. 화이팅! 마스크 좀 벗고. 마스크 벗고. 다음 이제 2호 강사 우리 불당일동 고맙습니다. 불당일동 우리 변호사 우리 최희강 본회장님의
순서가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제2호 강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희광 우리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천한 제1호 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얘기를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저하고 동갑이라 제가 겪은 거를 전부 겪으신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 불당 일동 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써놨습니다만은 시니어 패션 모델, 현재 시니어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싶은 최희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제페토라고 하는 할아버지 목수가, 가난한 목수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목수가 꼭두같이 인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엄청 사랑을 하게 됩니다.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귀엽게 생각하고 사랑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그 사랑이 진실되고 그랬는지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피노키오의 눈알이 움직입니다. 손발이 움직입니다. 걸어다닙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얻게 돼서 할아버지하고 피노키오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인상을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인상한테 싹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 조각상을 보고 싶어서 집에 쫓아옵니다. 집에 쫓아와가지고서는 그 조각상을 끌어안고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느냐고, 나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느냐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나 이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갈라테이아예요. 그래서 결국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원하는 갈라테아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거는 하늘도 감동해서 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철한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무작정 상경을 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그 밑을 보면서 저 많은 집들이 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잠잘 곳 한 곳이 없구나.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네요. 박수. 그러니까 한때예요.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는 제가 먹은 끼니수보다
먹지 못할 케이스가 많았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멋있는 집에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누군가한테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용산이죠. 용산에서 흑석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리가 있는데 그게 한강 인도교회예요. 그 인도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인도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뭘 보고 있나 그랬더니 저기 여의도 상공 쪽에 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길 봤죠. 거길 보니까 오색찬란한 구름이 서서히 움직여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구름들이 막 용솟을 치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그 구름들이 바로 우리들 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오색찬란한 구름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의주를 몰고 있는 용이 그 속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꿈 얘기인데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력의 기적,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저도 뭔가 지금은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뭔가 앞으로는 잘해보겠다. 나도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아마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을 나한테 누군가가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꿈이라도 말이죠. 그 용을 타고자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소화돼 가지고 똥이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생각은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느냐.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주는 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다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한 시련인가 보다.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였고 조금이라도 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용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거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제 행복 지수를 행복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맨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잠잘 걱정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쁜 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요. 지금 몸무게의 10%를 마이너스를 하면 진짜 꼬쟁이만 있어요. 피골이 상접된 상태예요. 전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했어요. 취업하는 것보다 더 기쁘죠. 더 행복하죠. 그날이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취업하고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데 보통 대학원을 가려면 돈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보내주는 대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시험을 보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짜로 대학원을 다녔어요. 결혼하고서 더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기뻤더라,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을 했는데요.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게 돼서 제가 그때 내 그 이메일 아이디가 돌쇠예요. 돌쇠. 왜 돌쇠라는 이름을 지었냐? 다음에 돌쇠라는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데 아무 잘못 없이 대가 없이 퇴직을 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주 그래서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7월 12일 날 서울에서 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패션쇼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니어 패션 모델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아스트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전속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최고로 기뻤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 모시고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네. 아까 그 돌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돌쇠도 있고 마당새도 있고 먹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 뭐야? 공통점은 양반집의 남자 모습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로 마당에서 노는 애는 마당새, 부엌에서 참모들 도와주는 모습은 먹새, 그 다음에 주인 나리와 주인 마님의 수덕이 돼서 집안일을 크고 작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이런 큰 일꾼을 돌쇠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승진하면서 돌쇠라는 단어를 딱 꺼내가지고 나는 이제 평교사 하다가 교감이 됐잖아요. 교감이 돼서 보통 보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선생님 굉장히 괴롭혀요. 성경 못 올린다, 생활지도 못한다 해가지고 엄청 괴롭혀. 그런데 나는 그러진 않겠다. 나는 이 선생님들을 도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쇠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안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면 선생님 왜 째려봐요? 이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훈계라도 하려고 하면 선생님 아동학대입니다. 이러니 선생님들이 전혀 활동할 수가 없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학부형들이 얼마나 드십니까? 우리 애들 조금만 나무라고 하면은 뭐 고소한다고 고발한다고 네가 선생님이라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진하면서는 하여튼 학생들의 무례를 막아주고 학부모들의 행포를 막아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직 학생들의 학력 신장, 인성 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돌쇠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치는 분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때,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말씀을 올립니다. 내 의지와는 달리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에 뭔가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삐뚤어지네요.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척추에 관한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다 알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엄청 꼼짝도 못하게 아프다가도 씻은 듯이 나서요. 한 2주 지나면. 그러다가 또 재발되고. 근데 그 재발되는 그 텀이 처음에는 길었다가 나중에 점점 짧아지는데 2002년도 그 무렵에는 막 나섰다가 또 그러고 나섰다가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뎠어서 이제 수술을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대전의 모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척추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보통 잘 나가는 병원에서는 5일이면 퇴원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이 되는데도 안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담당 의사가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고 그래서 나도 퇴원해라고 그래요. 퇴원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담당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잘 나가는 그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예약만 잡으려도 몇 달이 걸려. 그렇게 사람이 밀렸어.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복도에 그냥 누워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후에 MRI를 찍었는데 그동안에 약 한 톨 안 줘요. 뭐 주사 한 번 보사고 약 한 톨 안 주면서 그랬는데 MRI를 딱 찍고 나서 당신 손 못 댄다. 이건 의료 사고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한 대로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인공 디스크예요. 인공 디스크고 그 바로 위에 게 디스크가 없어요. 뼈가 봉합이 되어버렸어요. 수술할 적에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골수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대전병원으로 갔더니 자기 잘못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서 수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고쳐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인정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줄 테니 걱정 마시라.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다가 저는 공무원이니까 병가, 연가 다 써버렸어요. 이제 더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근을 하게 되면 그만둬야 될 판이야. 무단 결근이야. 그래서 천안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천안으로 옮겨서 낮에는 직장에 가서 결제하고 다행히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결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제하고 밤에는 또 병원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낫게 됐어요. 나섰는데 그때는 뭐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주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 때 병원에서 치료비를 안 받더라고요.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근데 그게 아마 원인이 됐던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 후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변호사하고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거는 소송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사들하고 소송 걸어서 이긴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 난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네가 추견해. 나는 감당 안 할 테니. 그래가지고 승소하면은 자네가 또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대를 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지대가 뭐 100여만 원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승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03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이네요. 6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승소한 원인이 제가 병상일기를 썼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몇 월 며칠 날 간호사 누가 몇 시에 무슨 약을 무슨 주사약을 또 엑스레이를 하루에 2번씩 찍어요. 아침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다 적어놓고 또 내 소견도 적어놓고 이런 것들이 아마 승소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 위에서 PC 관련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 여기 나오는 파워포인트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컴퓨터는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내가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때 요거는 좀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오랜 기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공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공차기를 시키면은요 선생님이 그래요. 야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서 뺏어가지고 막 차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그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다른 편이 공을 잡기만 하고 벌 때까지 그냥 달라들고 공을 뺏어요. 뺏긴 뺐는데 아무데나 쳐버리니까 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달리기를 시키면은 출발을 딱 시키잖아요. 그럼 결승점 저쪽이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있네. 달리다 보니까 엄마가 여기 있네. 시간이 원래요 얘기를 할 때는 30분 다 됐죠? 네. 보세요. 자,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ROTC 훈련을 2년을 받았는데 임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사로 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멍에서 벗어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큰 반성을 했고 거기 나무에 쓴 글씨가 가훈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들고 나에게는 엄격과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오늘 18번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합니다. 있을 때 잘합니다. 저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됐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자네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자네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젠 마음의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차라리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라리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차라리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2호 미디어비전 콘서트 아나운서가 성명 최희강.
대사로운 미국 콘서트 나도 강사의 제2호를 보존하여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한 시녀들의 용기와 비전을 제시하였으므로 강사를 세 활동을 증명함. 네, 이회종 콘서트 나도 강사가 운동본부. 끝까지 계시는 거라면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다 올라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올라오셔서 함께 같이 기념 촬영하는 것을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셔서 이거 진짜 우리 전 국민 우리 700만 시니어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인공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2로 탄생하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면서 기념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나도 강사다 하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강사다! 이상으로 나도 강사 프로그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치, 치즈, 네. 뭐 화이팅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화이팅! 노천 화이팅! 화이팅! 오! 양승조 화이팅! 화이팅! 한 말씀 해주시면 저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유튜버라.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도전, 용기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직접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1회를 마쳤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으로 이 나도 강사 프로그램에 모두 도전하는 그날까지 나도 강사 프로그램을 계속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비나 이런 거 세팅하시고 하시는 게 전문가라. 저도 유튜브 하는데 취미가 하는데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대표님 한번 올라오세요, 자주.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듣고서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 영화 동아리 활동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여러 번 이제 방문해갖고 여기 몇 번 유튜브로 저 나름대로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자주 들어서 보겠습니다. 네, 5천원 인생 극장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강사다.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동아리 영화 동아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다 듣고 싶었는데. 예, 가보겠습니다.